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빈터입니다. 지난주에 영상을 올려드리고 이번 주에 한 주가 좀 넘은 것 같아요. 예, 혈액형 성격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주변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취업의 주제를 다루는 채널에서 왜 난데없이 혈액형 성격 이야기를 하냐.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지난 영상을 자세하게 보진 않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혹 다른 분들도 그런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좀 추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그 채용 전형에서 인적성 검사를 왜 진행할까요? 그냥 직무, 그 수행하려고 하는 일자리에 일을 잘하면 되는데 굳이 왜 남의 인적성 검사를 실시해서 왜? 이유가 뭐냐 궁금하지 않으세요? 물론 사람마다 그 직업에 대한 가치관 아니면 살아가는 인생 전반에 대한 인생관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그 피상적인 근로조건으로만 취업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면 사람의 내면의 특질을 측정하는 그런 인적성 검사와 같은 그런 채용 전형에 대해서는 납득하기가 되게 힘드실 겁니다. 그렇지만 각자 개인 내면의 특질을 무시하고 일단 눈앞에 취업을 궁극적 목표로 해서 구직 활동을 한다면 설사 그 목표가 단기간에 이루어지더라도 나중에 회의나 후회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것은 다시 잦은 이직으로 이어져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서 지원서를 작성하려고 하다 보면 그 시점에서는 커리어 자체에 심각한 문제점들이 발생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시는 거죠. 이렇게 자기 이해를 통한 직업 선택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내면 요소의 특질을 검증되지도 않은 혈액형 성격으로 판단하는 그 위험성을 지적하기 위해서 지난번 영상에서는 혈액형 성격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렸던 거죠.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저 갭은 HRD에서 인력 개발 프로그램으로 훈련시키거나 학습을 통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90년대 인사 담당자들이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채용을 하고 조직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장시간의 재교육, 이를테면 사내 연수 같은요, 여기에 많은 투자를 했던 건데 예상과 다르게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게 되자 각 기업에서는 그 조직이 원하는 인재상으로 이미 만들어진 사람을 처음부터 채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정확한 선발 방식이라 깨닫게 되었던 거죠. 이런 인사 담당자들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현재는 인적성 검사를 대부분의 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기 분석을 하는 이유가 꼭 기업의 이런 채용 전형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근데 성공한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또 자신이 하는 일을 즐기는 사람들이란 것이죠.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들 놓치기 쉬운 부분이죠. 쉽게 지나쳐버리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과연 성공의 길은 어떤 길인가? 늘 주변에 성공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성공을 했을까? 저 분야에서. 출발점이 달랐던 겁니다. 출발점이. 이해되시는가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런 구직 활동 방식을 선호하고 또 이런 방식에 익숙해져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사회 문화, 하나의 사회 분위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경쟁화된 사회에서는 물질적 성공이나 금전적 안정성에 대한 집착에 가까운 욕구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TV나 여러분들 TV 프로그램 방송 한번 보세요. 대부분이 물질적 성공, 그 다음에 빠른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되게 매력적인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웬만해서는 요즘 다 거의 20대 판검사죠. 판검사. 아니면 의사. 예. 이게 하나의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이면서 현상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무의식 중에 거기에 젖어 들어가서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저쪽이다 하니까 그냥 무작정 달려가는 그 세렝게티 그 대초원 평원에, 예. 초식동물의 이동이 있죠. 예. 세렝게티 평원에 뭐 물소떼도 있을 거고요. 예. 한순간 돌파하는데 그런 단기적 목표에 자꾸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일단 백수 탈출을 위해 어디든 취업을 하고 보자는 식으로, 여기서 무슨 장기적인 관점의 커리어 설계라든가 끝까지 고수하고 싶은 자기만의 신념이 끼어들 틈이 있을까요? 예. 또 하나는 우리 사회의 교육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어떤 상황에서든 정답부터 찾고 보는 거죠. 예. 정답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지름길로 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예. 이런 모습에서 확인되는 문제라는 거죠. 뭔가 이해하기 쉽고 실행하기 간편한 편의점의 그 인스턴트 음식 같은 그런 일회용 모범 답안을 찾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이요, 우리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익숙한 그런 교육 시스템이란 것이 어떤 문제라도 하나의 정답이 있고 그 정답 외에는 다 틀린 답안이 되는 거죠. 예. 그다음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도 정해져 있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 그래서 앞뒤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정답만 일단 알려달라. 예. 이런 학습 태도가 무의식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뒤 맥락을 오히려 알려준다라고 하면은 뭐라고 하나요? 요즘 흔히 말하는 안물안궁? 예, 귀찮은 반응이죠. 귀찮은 반응. 이게 메타인지라 그래가지고 심리학의 개념을 빌리자면 자신이 모르는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그래서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그러니 그냥 무작정 정해져 있는 마지막 결론, 정답을 달라라는 이런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취업의 문제를 다루는 구직 활동 상황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그 심리 검사가 있을 수 있냐? 특정 기업에 상관없이 우리가 손쉽게 또 무료로 해볼 수 있는 직업 심리 검사들은 많습니다. 당장 고용노동부 워크넷이라고 하죠. 워크넷으로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는 직업 흥미 검사, 적성 검사, 직업 가치관 검사 등 다양한 종류의 그런 심리 검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검사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런 검사를 통해서 본인 자기 이해를 돕는 객관적 도구로 활용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질문입니다. 그럼 과연 기업체별 인적성 검사는 정답이 있을까요? 정답? 시중에 서점에 가보면 인적성 검사 관련된 서적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근데 그 문제 열심히 푸시죠? 예, 뭐 정답을 찾고 계시나요? 전 그 모습이 제일 조금 제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되거든요. 물론 경험상 어떤 문항들이 나오는지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경험해 보는 의미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수험 공부하듯이 뭐 이렇게 문제은행식의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제가 가장 흔하게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직업선호도 검사 결과 가지고 한번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한번 보실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게 그 직업심리검사의 한 종류죠. 직업선호도 검사라는 건데요. 홀랜도 이론을 적용한 그런 흥미검사입니다. 흥미검사는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됐을 때 얼마나 그 수행자의 만족도가 높을 것인가, 그래서 그런 흥미를 보는 거죠. 자기보고식 검사입니다. 정답이 정해진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6가지 리아색이라고 하는데요. R은 현실형, C는 간섭형, E는 진취형, S는 사회형, A는 예술형, I는 탐구형, 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지금 뭐 이 시간에는 제가 직업 심리 검사에 대한 뭐 세부 내용을 분석하는 그런 시간은 아니니까 지금 보시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6가지 흥미 유형에 따라서 어느 분야의 만족을 많이 할 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코드에 따라서 직업들이 소개가 되거든요. 그럼 지금 왼편하고 오른편이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분은 코드가 C죠. 하나만 놓고 보자면 대개 2개까지도 나오는데요. C면 관섭형 또는 E, 진취형 아마 코드 점수가 제일 바깥으로 많이 뻗어나간 게 그쪽 흥미가 많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예술형 A, 예술형 쪽으로 제일 많이 뻗어나가고 있죠. 그 다음 현실형. 이 두 사람의 흥미 유형을 놓고 봤을 때 이 정답이 있나요? 아니면 뭐 이게 넓은 면적이 뭐 능력이 많은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쪽으로 흥미가 구분해 줄 뿐이죠. 구분. 어느 쪽에 흥미가 있다. 그래서 이 모양은 지금 이 육각형에 해당되는 중간에서 가장자리로 뻗어가는 이런 모양은 뭐 이게 무한대의 그림들이 그려질 수 있죠.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론은 정답이 없다라는 거죠. 정답이. 네, 마찬가지입니다. 다소 작으면 모양 비슷하지만 앞에서 보신 그림하고 조금 더 다르죠. 기업에서는 이 면적을 보고 뽑나요? 아니면 도형이 예쁜 걸 보고 뽑겠어요? 해당 사항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특질을 보기 위한 거죠. 어느 분야에 만족을 많이 느낄 만한 사람인가? 이게 심리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을 정답을 찾기 위해서 인적성 검사를 공부를 한다는 거는 좀 저는 납득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되는 거죠. 예. 직무 적합도 검사, 수행 능력 검사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검사는 제가 첫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포트뷰 R 원리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거기 그 첫 영상에서도 저는 처음에 Why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바로 What, 무엇을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었죠. 오히려 어떤 일자리, where, 어디에,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way는 후순위였습니다. 그만큼 취업을 위한 구직 활동 레이스에서 출발점은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였던 거죠. 이렇게 설명드리면 또 한편에서는 세상에 누가 자기랑 딱 맞는 일,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산다는 말이냐. 마음은 그렇지만 먹고 살려다 보니 틀린 의견 아닙니다. 예. 그런 입장도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일 테니까요.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가시면 되는 거죠. 늘 회사 가기 싫고 월요일이 두렵고 누군가 지지하는 일이 아니면 굳이 할 필요가 없고 그런데 아마 매 순간 주변에 누군가는 부러워질 겁니다. 바로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죠.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자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업, 일이란 것은 누구나가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본질과 행동 방식을 이해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올리면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면접에서든 지원서에서든 자기소개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인상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고맙습니다.